예, 반갑습니다. 저는 농사 GTI의 최영덕이라고 합니다. 우리 완도군 섬 여행 등대 사업 관련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완도군 관광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영덕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좀 어려운 관광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은 지자체가 계속되는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광 패턴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가 갖고 있는 강력한 그런 어떤 영향에 의해서 특히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여행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광 산업이라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산업 영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벌써 시작된 지 1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곧 끝날 것처럼 생각됐던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할 정도로 진행될 거라는 건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항공업계라든지 특히 이제 관광 그리고 기타 이제 그 해외여행 이런 쪽에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관광이 위축돼 있고 또는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측면에서 과연 그럼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그뭐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정상화되기까지는 약 한 2023년 정도를 예상할 정도로 코로나의 여파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지역의 어떤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 관광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요. 과연 그러면 코로나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있느냐?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11월 20일쯤에 우연히 신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그날 주말이었는데 물론 이제 단풍철도 끝나고 비서철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일상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시점인데 11월 말 뉴스 기사에 이번 주말 고속도로 통행객이 무려 500만 대 차량이 이동한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안 갈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집에 있으라고 분명히 얘기해도 불구하고 마치 명절 차량 이동만 해당되는 500만 대의 차량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동하고 싶은 또 관광 여행을 하고 싶은 욕구는 여전히 유효한데 반해서 지금 여건들은 좀 따라주지 않는다는 측면인데 500만 대가 이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엄연히 말림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우리 완도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코로나라는 어떤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하고 진정한 여행 대상지로서 우리 완도군이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2년 동안 연차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지금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완도군 섬 여행 등대 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중앙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우리 선생님들 만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오늘 여행 공동체에 관한 부분들과 그리고 여행 공동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역 관광 조직체에 관한 얘기들을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행 공동체에 관한 부분들 하고요. 공동체란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 조직으로 여행을 활성화시킨 또는 관광을 활성화시킨 사례를 사례를 들은 걸로 편안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우리 관광의 가장 큰 추세 중에 하나가 지역 관광의 활성화입니다. 지역 관광의 조직화, 활성화가 큰 화두로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정책적으로 DMO라는 지역관광 추진 조직체라는 DMO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통해서 우리 완도군의 섬 여행 등 사업이 그쪽으로 연결되는 접점을 한번 모색해 보고요. 진정한 완도군의 여행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선생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온라인이라는 수업 특성상 선생님들 제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몇면 다 이렇게 확인하고 눈빛을 맞추면서 또 교감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뭐 손을 흔들어 보면 선생님들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좀 서먹서먹하지만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와 같이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같이 움직이면서 수업을 또는 강의를 재미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와 관련 소개는 잠깐 여기 드리고요. 저는 관광 관련된 일들을 꾸준히 하면서 지역 관광, 특히 체험 관광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또는 그것을 컨설팅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인연으로 우리 완도군의 관광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백열전구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광등이죠. 조명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1973년도에 창업한 조명회사가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조명이 1970년대 쪽에서는 어땠습니까? 예, 밝고 오래가는 조명이 대세를 갖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제 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전구를 담아라고 그랬죠, 어르신들. 전구를 갈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전구가 여기 앞에도 좀 조명이 아주 굉장히 밝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명이 LED화 되면서 뭐죠? 수명도 오래가고 밝기가 아주 밝아졌습니다. 과거의 백열전구처럼 쉽게 전구가 고장이 나거나 파손되는 그런 일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명회사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 사양 산업으로 전달된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떡하지? 야, 이제 좀 조명 사업이라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다가 이제 결정 내린 게 그동안 많은 사업을 했지만은 조명 산업은 이제 사양 산업이다. 이제 끝이 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만 사업을 접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족 기업이었는데요. 가족 기업이 이렇게 모여서 하던 가족 기업이 하나 둘씩 다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답니다. 자, 이제 사양 산업인 조명 산업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자, 아들이 들어보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가업을 이어오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 집안이 그래도 잘 유지해 왔는데 어쨌든 간에 사양 산업이라는 이유로 조명 회사를 닫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좀 기특하긴 하죠. 예, 뭐 선생님들도 혹시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자식들이 이어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 전망이 어떻든 간에 좀 기특하고 기분 좋으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 그랬더니 제가 한번 열심히 해서 조명 산업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회사를 이제 법인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자, 아들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아버지 때 생각했던 조명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또는 조명이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꿔야 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공간을 생각하는 조명, 바로 슬로건,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주제 또는 테마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바로 뭡니까? 공간을 생각하는 조명이라는 타이틀로 바꾸고요. 회사의 이미지를 뭐 어떻습니까? 로고를 집 안에 있는 형광등, 즉 공간을 생각하는 조명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의 색깔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백열전구도 만들지 않고 형광등도 만들지 않고 제일 처음 아들이 생산한 물건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플라스크 조명이라는 것을 시중에 내놨습니다. 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팔렸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망했을 것 같습니까? 자, 아버지가 딱 보니까 고민해서 아들이 내온 첫 제품이 이 제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 이거 글씨도 하나 안 보이는 조명을 왜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님, 이건 글씨 보는 조명이 아닙니다. 그랬답니다. 야, 글씨를 안 보는 조명을 왜 만들어? 아버지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뭐랬습니까? 이건요, 분위기를 내는 조명입니다. 와인을 먹으면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조명입니다. 분위기를 잡아주는 조명? 아버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 어땠을까요? 날개 돋치듯 팔렸습니다. 그 즈음에 와인을 먹는 붐이 일어나면서 집안에서도 와인을 먹는데요. 와인 냉장고까지 갖추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플라스크 조명은 굉장히 분위기를 내는, 또 아늑하고 또 분위기를 내는 조명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영 2세 경영에서 자리를 잡는 그런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서 아들이 뭐를 했냐면요,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라이마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탄생 연도, 회사를 만든 연도는 1973년이지만 라이마스라는 해랍으로 범위를 바꾸게 됩니다.
자, 기자가 한번 이제 잘 경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답니다. 아들이 이제 대표니까. 대표님, 왜 회사 이름을 라이마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이제 회사 사장이죠. 멋쩍어 하면서 별 뜻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의미를 좀 알려주십시오. 아버님 때 조명은 3일 조명해서 왜 라이마스로 바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별거 아니고요. 아버님 쪽에서는, 아버님 선대에서는 뭐죠? S부터 읽었습니다. S부터 읽으면 3일이 됩니다. 저는 L부터 읽었습니다. L부터 읽으면 라이마스가 됩니다. 자,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본질적으로 저 영어는 하나였습니다. 자, 아버지는 이쪽 방향에서 시장을 봤고요. 아들은 이쪽 방향에서 거꾸로 봤습니다. 자, 거꾸로 보는 거,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새로운 결과 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완도 관광을 접근할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관광 또 기존의 여행과 다른 완도의 공급자로서의 방향을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발상에 전한 새로운 시도를 해달라는 뜻에서 이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기발하죠? 별거 어렵게 만든 회사 이름이 아니라 거꾸로 읽으니까 전혀 다른 느낌의 회사 이름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완도를 뭐 도안이라고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완도 관광을 보여주는 방법을 바꿔보자. 그것이 오늘 제 얘기의 첫 번째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한번 얘기 드릴까요? 재미난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이제 저희 회사의 직원이 해외여행을 휴가를 간다고 해서 대상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디 갔다 올 겁니까? 그랬더니 일본 홋카이도를 갔다 온다고 합니다. 북해도라 그러죠. 물론 코로나 전이니까 좀 2년 전 얘기입니다. 여기를 갔다 온다고 하면서 저보고 보여주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를 가는 게 요 북해도 홋카이도를 가는 거의 최대 목적이다. 바로 이제 방문 목적이 되겠죠.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3등 분할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눈과 나무 그리고 파란 하늘, 이 풍광 하나가 결론은 사람들에게 이 지점을 굳이 찾아가야 되는 곳으로 이제 바꿔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다녀온 다음에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든 좋아?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요. 왜? 했더니 못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못 봤어?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야? 그거 하고 우동 한 그릇 먹으러 간 건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우동은 먹었는데 이 경치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봐. 그랬더니 이제 간 날 둘째 날 우리 버스 투어를 예약을 했답니다. 요런 데를 이렇게 둘러둘러 가는 버스 코스를 예약을 했는데 가이드 선생님이 딱 버스를 타더니 요거 똑같은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오늘 여기 혹시 가려고 하신 분, 이 버스에 타신 분 계세요? 그랬더니 다 거의 손을 들드립니다. 저걸 보려고 이걸 탄 거지. 그런데 이제 가이드 선생님이 오늘 여기는 저희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저것 때문에 왔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들 이제 술렁술렁 됐던 거죠. 그랬는데 그 가이드 선생님이 제가 안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뭐죠? 전혀 다른 풍광이죠. 이 모습과 이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얘는 가보고 싶은 또 사진 한 장을 찍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굳이 갈 이유가 없죠. 왜냐? 눈이 많은 홋카이도에는 이런 풍경은 흔한 풍경입니다. 자, 그런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물었더니 여기가 사유지였습니다. 사유지. 일본의 70년대에 담배 회사 광고를 찍어서 유명하게 된 곳이어서 방문객이 수십 년 동안 끊임이 없었는데 이 개인적인 사유지의 주인이 좀 못내 그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둘씩 베어내서 끝내는 이제 이 모양으로 평범한 풍광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관광 목적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일본 땅 주인이 이 나무를 잘랐느냐 안 잘랐느냐 그 얘기를 하는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뭐죠? 자르는 선택을 함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례 꼭지 새로운 관점과 완도광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추진 방법으로 이제 이 나무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꾸준함, 그 지속성이 우리 완도관광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난 얘기로 이 언덕의 별명이 마일드 세븐이라는 언덕입니다. 아시죠? 무슨 회사인지. 일본의 담배 회사가 광고 촬영해서 유명해진 곳이라 해서 그 이름을 따서 마일드 세븐 언덕이라고 했는데 결론은 지금은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완도관광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도, 그다음에 꾸준한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아마 유명한 한 번쯤은 가보셨을 법한 곳입니다. 바로 평창의 양떼 목장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 양떼 목장은 1년에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지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이 양떼 목장을 만든 이 대표님은요, 양을 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먹이를 주거나 하는 걸로 생각하고 만든 곳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털을 깎아서 이불을 만들고 옷을 만든다든가 베개를 만든다든가 하는 양모 산업을 하려고 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털로는 이불을 만들지 않습니다. 옷도 만들지 않습니다. 뭡니까?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그 한 가지로 수십만 명의 사람을 끌어온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양떼 목장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관광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숙제를 안고 한번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거 아닙니다. 관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구성요품이 있죠. 선생님들 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차 뭐가 있어야 되나요? 흔히 말하면 흔히 바퀴 있어야 되죠. 엔진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엔진의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우리가 말하는 구동, 미션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내장재라든지 편의 사항이 있으면 차가 구성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핸들이 있어야죠. 당연히 핸들이 있어야죠. 자, 그게 자동차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처럼 관광도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차의 바퀴나 자동차의 아까 말씀드렸던 내장재나 엔진이 있어야 되듯이 관광에도 크게 4가지 형태의 구성 요건을 갖춥니다. 첫 번째는 뭐죠? 관광객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관광객이 있어야만 관광이 활성화되는 거죠. 자, 관광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관광객이 그냥 오느냐? 뭘 보러 오거나, 뭘 하러 오거나, 뭘 들으러 오거나, 뭐죠? 관광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관광 대상을 말합니다. 대상. 흔히 말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 자원이라고 합니다. 완도의 푸른 섬 또는 장보고 해상공원, 기타 등등이 관광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관광객하고 관광지만 있어도 관광은 됩니다. 자기 스스로 와서 자기 스스로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중간에 접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엔진이 만들어낸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흔히 말하는 미션이 필요합니다. 미션. 기아를 넣고 에너지를 변속을 시켜주는 거죠. 자, 관광객과 관광지 사이에 미션처럼 연결해주는 구조가 바로 뭡니까? 관광 매체가 되겠습니다. 매체, 매개체. 흔히 말해서 관광 사업자라 그러죠.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누구죠? 택시 운전하시는 분, 버스 운전하시는 분, 잠자리를 제공해 주시는 분,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는 분들 다 뭐죠? 관광 사업자 됩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거의 90%는 관광 사업자일 것 같은데. 맞죠? 우리 선생님은 뭐 주로 전공하세요? 요식업, 이쪽에는 숙박, 이런 식으로 게 관광 매체가 되겠습니다. 자, 관광객하고 관광지하고 관광 매체 종사자만 있어도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편리하게 잠자리 먹을 거 제공되죠. 관광지 개발돼 있죠. 그런데 하나가 뭐냐? 공공 부분이 필요합니다. 공공 부분,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입니다. 관광을 하는데 이왕이면 행정기관에서 다듬어 준다든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안전시설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뭐죠? 공공 부분의 역할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17개 부처입니다. 17개. 꽤 많죠?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관광을 손대는 부처가 몇 개냐 그랬더니 10개 부처가 관광을 손댄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당연한 거고요.
환경부는 생태 관광을 또 추진하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는 어촌 관광을 합니다. 또 농림부는 농촌 관광을 합니다. 기타 이런 식으로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는 부처가 17개 부처에서 무려 10개나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이 굉장히 밀접해 있는 거죠. 자, 공공 부분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겁니다. 홍보를 해주고 안전시설과 기반시설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행정,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가 구성이 잘 되면 관광은 활성화가 되고 그 이익이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관광이라는 부분들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와 부처들을 다 운영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 관광에 관한 부분들 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과거에는요,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지시하고 꾸며놓고 주민들은 거기에 일정 부분 종사하는 형태로 관광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흔히 말해서 하향식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뭐 내려보내면 하라 이런 걸 하향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민주화가 되고 세상이 바뀌면서 위에서 무조건 시키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이건 어떤가요? 라고 거꾸로 위로 올리는 것을 상향시라고 합니다. 상향식. 뭐 그걸 영어를 좀 쓰면 탑다운, 업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상향식입니다. 즉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그들 스스로 움직이는 형태의 사업 추진을 관광에서도 하는 것이 바로 지역관광 추진체의 핵심 개념입니다. 즉 너희들의 손으로 움직여라. 그러면 예산과 시설 지원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좋은 제도를 우리 완도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스스로 뭐죠?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지역관광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지역관광은 지금 선생님들도 하고 계세요. 선생님들 식사하시죠. 선생님들 차 운전하시죠. 또 펜션이나 숙박을 하십니다. 다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고 제가 굳이 잔소리 안 해도 잘하고 계신데 왜 또 그러느냐? 자, 이왕이면 뭐죠? 한 사람이 움직인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조직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직이란 말을 조금 안 좋게 쓰면은 조금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지만 조직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실제로 조직이라는 것은 회사도 조직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향후회, 조기 축구회, 뭐 기타 모든 것들이 뭐죠? 조직입니다. 자, 조직을 움직임으로써 사람들은 뭐죠? 어떤 목적을 달성을 시키거나 그것을 좀 더 수월하게 다가고자 하는데 조직의 힘이 엄청나게 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광을 추진하는 지역 관광을 추진하는 그 기점에서도 조직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야,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라고 굳이 뭐죠? 예산과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지역 관광 추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은 뭐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조직입니다. 그럼 조직은 왜 만들어야 되고 어떤 조직이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직하면 떠오르는 말이 바로 이제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공동체.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 공동이라는 말을 쓰면은 조금 불편해했습니다. 뭐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공동이란 말, 공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념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이란 말이 들어가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념적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또는 뭐죠? 협동 이런 말들이 조금은 왜곡돼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공동체란 말을 표면적으로 쓰는 거를 좀 어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최근에 아파트를 들어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아파트를 지으면 의례껏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내부 시설,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뭡니까? 바로 번역을 하면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즉 더불어서 사는 하나의 조직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공동체는 뭐냐?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 손잡으면 공동체냐?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어깨를 부딪히고서 막 왔다 갔는데 좀 같이 갑시다.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이 공동체냐? 아니에요.
공동체는 뭡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건 맞습니다. 지하철에 수십 명이 모이겠죠. 운영과 생활의 목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것을 앞에 붙이면 무슨 공동체라는 이름 됩니다. 자,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 공동체, 종교적인 색깔이 같다면 종교 공동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빗물 공동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같은 주택, 공동생활에 관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을 주택 공동체, 또 요즘은 아이들을 같이 한번 서로 협동해서 양육해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부모님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육아 공동체, 기타 등등이 바로 공동체의 조직화의 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에 붙은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무엇을 할 것인가. 자, 관광의 공동체를 한번 붙여볼까요? 관광 공동체.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됩니다. 관광행, 완도 관광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인 조직체, 예, 완도 관광 공동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자는 것이 바로 이번 사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는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모내기 할 때 다 협동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모내기 할 때는 옛날 학교에, 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만은 모내기 할 때는 아이들 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왜요? 심부름 해야 되니까. 막걸리 받아오고, 옆에서 심부름 해야 돼, 잔심부름. 어른들은 모내기 하시고. 그때 농업 공동체죠. 한날 한시에 모내기를 해야만 기계가 없던 시절에 모내기를 끝냈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바로 공동체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자, 재미난 얘기로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의 그 농촌이 왜 공동체 협동하는 게 망가졌는 줄 알아? 글쎄요, 뭐 이기주의, 뭐 사회 개인주의, 아예 다 필요 없고 경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예? 경운기 때문에 그래. 기계화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진 거야. 옛날에는 말이야, 조금 말 안 듣고서 동네에서 어긋나면 뭐예요? 전업론에 모내기 해주지 마. 딱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원일기 김 회장 같은 분이 뭐예요? 너 빠져. 그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말을 들었던 겁니다. 바로 노동 공동체죠. 농업 공동체. 근데 이제 뭐죠? 이양기로 뭐 심죠? 사람 사다 써도 되니까 뭐죠?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김 회장님이 아니라 박 회장님 오셔도 뭐예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과거보다는 농업 공동체는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옛날의 공동체는 같은 동네였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공동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공동체가 뭐죠? 시간과 공간을 넘었습니다. 특히 뭐죠? 공간이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 만약에 무슨 동호회, 자동차 동호회 또는 무슨 캠핑 동호회라고 한다. 캠핑의 뜻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카페, 인터넷 들어가시면 카페 있죠, 밴드 있죠, 등등등. 뭡니까 그게? 그게 공동체입니다. 온라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어떻습니까? 이제는 공동체, 모임이라는 개념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고 24시간 저기 세계에 있는 어느 사람하고도, 저 제주에 있는 어느 사람하고도 뭐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활동하는 게 바로 공동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자, 그러면 공동체를 얘기하니까 나오는 게, 그러면 조직도 기업인데 공동체하고 기업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 좋으신 질문입니다. 자, 기업은 이익을 내는 집단입니다. 여기는 뭐죠? 경쟁, 우위, 사람 위주가 아닙니다. 조직이 먼저예요. 수익, 이익이 먼저입니다. 좀 인간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공동체는 뭘 중시한다? 바로 협력과 손잡음, 연대를 중요시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공유경제, 이런 말들이 바로 이런 공동체 가치에서 출발한 시대의 변화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기업체, co.kr, .com 그것이 최상이었다면 요즘 어떻습니까? 그거 아니고서도 사람들과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웠다가 한 10여 년 전, 조금 높게 올라가면 한 20년 전, 조금 안 됐습니다만은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가치들을 점점 하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공동체 이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이 아주 일상화되는 쪽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들어보죠.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아니, 말을 어렵게 했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건 쉽게 말하면 마을 기업. 들어보셨죠? 마을 기업. 주변에도 많습니다. 마을 기업. 그다음에 중간지어 조직. 이런 조직들을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 거버넌스라는 말씀입니다. 연합체. 이런 말들이 이제 공동체와 비슷한 개념의 관련 이야기들로 보시면 됩니다. 자, 협동조합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 오래 들어보셨죠? 일제시대 때부터 만든 농업협동조합 있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의 기존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협동조합도 뭐죠? 많이 익숙한 것들이죠.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어렵게 영어를 써서 조금 이해도가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마을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더불어 사는 삶, 그다음에 서로 협력하는, 서로 연대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세상이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역 여행 한답시고서 사람을 이렇게 들들들 볶아 왜 모이라 그래? 공동체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요. 처음에는 공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완도구는 섬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복일도, 청산도, 생일도, 금일도, 약산, 노화도 세다가 명 짧은 놈 죽어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완도관광이라는 큰 틀에서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 바로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적인 의미가 없고요. 서로 뜻을 같이 한다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 바로 공동체 개념입니다. 그리고요. 제일 좋은 거는 야, 우리 완도관광을 해서 뭘 한번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완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얘기 바로 가치 공유입니다. 가치라는 말. 뜻 있는 길을 하자는 뜻 있는 일. 그것이 바로 가치 공유에 관한 부분들이 공동체 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 만나는 세상. 뭐죠? 예. 마음이 편안해진 그런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공동체가 갖게 됩니다. 여행을 오는 사람이나 여기서 공급하는 여러 손님들이나 뭐죠? 기쁨에 넘치고 뜻이 넘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 공동체, 여행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맨 마지막에 뭐죠? 사람끼리 결합입니다. 사람. 야, 저기에 저런 사람이 있었네. 손님 그런 재주 있으시네. 야, 저분은 저걸 잘해.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요런 능력, 요따구 능력 다 합쳐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결합해서 지역 경제를,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킨답니다. 인적인 결합이 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가치를 높이 하기 위해서 지역 관광, 관광이란 말 앞에 지역을 넣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그걸 주민들의 손으로 잘해보자는 뜻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해가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신 분. 예. 안 되신 분은 안 되셨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아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 지역 관광 사업을 성공하시는 공동체 개념, 뜻을 같이 하는 걸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그걸 향해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적인 추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행으로 지역을 바꾼 사례 또는 조금 지역을 변화시킨 마을, 지역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요걸 뭐 성공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앞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보시는 걸로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긴 쓰지 않았습니다만은요. 인제군의 유명한 백담사라는 절이 있죠. 한번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백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그 인제군의 용대리라는 곳입니다. 용대리가 출발점인데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용대리에서 백담사 절, 백담 계곡을 따라가는 길까지 약 한 8km 정도가 됩니다. 계곡도 아름답고 아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기 때문에 뭐 걸어가면서도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여행길이지만 8 곱하기 2, 16km 만만치 않죠?
시간과 체력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죠? 절은 보고 싶은데 왕복 16km면 몇 시간이요? 못 가. 그래서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갔지만은 일반적인 걸어가는 사람들은 절 구경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백담사가 뭐로 유명합니까?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선생님 아시는 분? 백담사가 뭘로 유명해졌죠?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그분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 그 빛나시는 분 말고 뭐예요? 만해 한용운 선생이 출가한 절이 백담사입니다. 100여 년 전에. 그 정도로 유명한 명찰이었고, 아시는 대로 최근에는 모 정치권 인사가 거기에 계심으로써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하는 방문 목적지가 됐는데 왕복 16km를 걸어야 돼? 아이고, 못 가 나는. 그러면 뭐가 생가요? 누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교통수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마을 주민들이 버스 한 대를 사가지고요, 그 왕복 16km 거리를 태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끝까지 가지만 과거에는 길이 좀 험하고 안 좋아서 중간까지밖에 안 갔습니다만 그게 어딥니까? 3분의 2는 차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백담 마을 기업이 수익을 내느냐?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지금은 35인승 현대에서 나온 모 중형 버스를 가지고요, 무려 12대를 운영을 합니다. 12대. 1년 매출이 약 30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거 뭡니까? 주민들이 뜻을 같이 해서 뭐죠? 관광 종사자, 아까 4개 중에서 뭐죠? 교통수단, 이동에 관한 부분들을 책임져 주는 쪽으로 그분들이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런 뜻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모여서 사업을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뭐죠?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관광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을, 동네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서 뜻을 같이 하고 뭐죠? 애초에 미니버스 한 대로 출발해서 지금은 중형버스 12대의 번듯한 교통운송회사가 됐고요. 노른자이죠. 가을철 단풍철에는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기사님들 식사도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풀로 돌아갑니다. 그럴 정도로 마을 기업이 관광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이 마을은 떡을 하는 마을입니다. 자, 떡을 하는 마을이 여기밖에 없을까요? 많죠. 떡을 못하는 마을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마을은 떡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관광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좀 어렵게 했는데 지금은 워낙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뭐죠? 제발로 찾아와서 떡을 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떡마을이 좀 하게 된 재미난 계기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무슨 처음부터 떡을 잘해서 떡마을을 만든 게 아니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한 20년 전에 이분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고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동네 마을이니까 뭐 농사 짓는 것도 변변치 않고 좀 애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할머니인지, 그 당시 아주머니였죠. 아주머니가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 2분을 꼬셨답니다. 야, 우리 저기 이렇게 해서 농사 짓고 힘드니까 우리 떡 장사를 하자. 예? 뭔 장사요? 떡 장사. 어디 가서요?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그래가지고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떡을 만들었답니다. 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난해서 떡 장사를 시작하는데 손으로 일일이 쳐가지고서 떡을 만들어서 강주리에 이고요. 이 마을 양양 송천 마을이 어디냐면요, 바로 산을 고개를 넘으면 오색약수터가 있는 동네입니다. 뭐 제가 넘는다는 표현을 가볍게 얘기했지만 그 설악산 자락을 큰 산을 넘어가는 거죠. 새벽에 떡을 해서 오색약수터에 도착해서 떡을 팔았습니다. 오색약수터는 우리나라의 약수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한계령을 넘어가는 길이 있다 보니까 연중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 보니까 뭐죠? 새벽부터 아침 아주머니들이 와고 떡을 파는데 어때요? 맛있을 것 같아. 직접 했으니까. 그래서 입소문을 타면서 떡이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떡이 이제 입소문을 타고 하면서 이제는 뭐죠? 광주를 이루고 아침에 고갯길을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마을 직판장에 떡이 모두 팔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떡을 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년 전 통계인데요,
5억 매출을 올립니다. 떡을 팔아 15억 매출. 뭐 가래떡도 팔고요, 인절미도 팔고 또 행사 떡도 팝니다. 또 단오 때는 수리치 떡도 만들어 팝니다. 자, 이분들은 관광이라는 것 통해서 종사자, 공급자, 음식물을 제공하는 쪽으로 마을 기업을 바꾼 사례가 되겠죠. 체험 마을에도 관점에서 보면 체험 마을일 수 있지만, 예, 관광 종사자의 개념 본다면 뭐죠? 이분들은 식음을 제공하는 역할을 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런 거죠. 자, 뭐 떡매를 치고 하겠지만은,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뜻을 같이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더 핵심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마을입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예, 오색약수터, 예, 넘어가시다가 좀 내려오셔서 양양 시내를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조금만 꺾어져 들어가시면 아주, 예, 맛있는 떡을 파는 그런 마을들이, 예,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초록순 효소원이라고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여기를 이제, 예, 했던 곳인데, 간단합니다. 효소로 찜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이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효소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와, 15분만 하면요, 온 얼굴에서, 지금 나와 있는 신체는 다 얼굴밖에 없습니다.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납니다. 예.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손님들 아실 거예요. 효소에다가 뭐죠? 효소에다가 쌀결을 섞으면 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 이장님을 상품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분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이고요. 부산물, 쌀겨 나오죠. 탈곡, 도정을 하고 나면 그 버려지는 것들을 뭐죠? 옛날에 고작 베개에 넣고 이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효소랑 버무려서 찜질 재료로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을개월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금은 이걸 통해서 이제 뭐죠? 농식품부의 중앙 사업을 또 받아서 대규모로 시설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생산한 쌀겨 부산물을 가지고 효소를 버무리는 기술을 개발해서 한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뭐 쉬운 것 같지만요,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뭐냐? 쌀겨를 효소랑 섞으면 열이 난다는 건 아는데 뭘 몰라요? 얼마큼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거를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담 중에 재미난 거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좋은 거 몰라? 뭐예요? 실행을 해야 된다. 실행. 결론은 이분은 뭐죠?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효소욕 체험관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자, 여긴 좀 독특해요. 예. 여긴 마을 이장님이 좀 특이한 분인데요. 이 마을은 한때 10,000명이 거주하던 탄광촌이었습니다. 해발 700m 산자락에 10,000명이 오글오글 모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0,000명. 감이 오세요? 10,000명? 그래서 재미난 얘기는요, 영월 읍내에는 유랑극단이 천막을 안 쳤는데 이 조그만 산동네에 유랑극단이 천막을 치고 장사를 했답니다. 심지어는 요정도 있었다면 요정이 뭡니까? 예, 고급 술집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나가는 개도 뭐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한때 10,000명이 득실했던 그런 탄광촌이었습니다. 그런데 탄광촌 얼마나 갔습니까? 80년대 들어서 탄광촌이 점점 합리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폐광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몇 명 사는 줄 아세요? 10,000명이 살았던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10,000명이 살았던 마을이 지금은 60명도 안 사는 초라한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장님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동네를 나도 떠나야 되나? 그런데 좀 아쉬워.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버려진 그 광부들이 사시던 그 관사라 그러나요? 예, 사택. 그 사택에 하나 둘씩 벽에다가 소위 말해서 뺑기를 칠합니다. 뺑기를. 예,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볼품없었던 동네에 그림을 하나둘씩 그리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해발 700m가 주는 독특한 느낌이 사람들에게, 예,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작가, 여행을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 10선 중에 포함할 정도로 독특한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뭐 화려한 식당이나 숙박, 번듯한 숙박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산책할 수 있는 공간과 삶의 흔적이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TV 촬영도 많이 오고요. 여러 가지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요겁니다. 자, 우측에 보이는 게 뭔가요? 폭포입니다. 폭포. 자, 마을 사업을 좀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오고 관광객이 잘 온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3천만 원을 줬답니다. 아유, 이장님, 이 돈 가지고 뭐예요? 좀 더 열심히 해보십시오. 라고서 이제 경력금조로 마을 사업을 줬답니다. 아이, 그러면은 주민들 고생하셨으니까 모아놓고서 뭐죠? 예, 견학을 가는 거 해서 좀 식사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을 법했는데 이장님이 옛날 탄강 갱도에서 나오는 물을 파이프를 700m를 끌어가지고 여기 저기 바위 틈에다가 바위 꼭대기에다가 물을 내렸습니다. 지금처럼 겨울이 되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탄광물이 어떻습니까? 얼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볼거리가 돼. 사진가가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미난 게요, 열성적이고 지역 관광을 잘한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하고 자기 얘기를 해. 그러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 이제 한 번은 어느 사진가가 왔는데 안내를 해줬답니다. 사진을 막 찍는 거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답니다. 아유, 사진이 참 잘 나오나요? 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얼음 기둥이 좀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좀 색깔이 그렇죠? 왜냐하면 갱도에서 나오는 물이 철분이 있어가지고 붉은 물이 내려오니까 붉은 물이 얼음이 오니까 하얀색의 얼음이 아니라 누르죽죽한 누릿한 그런 얼음이 얼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못내, 조금 색깔이 좀 마음에 걸렸는지 이장님이 그 얘기 건넨 겁니다. 그랬더니 사진을 찍은 분이 막 찍고 있다가 이러더랍니다. 예? 색깔이 어때서요? 색깔이 하얗면 더 보기 좋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누런 폭포는 여기밖에 없는데요. 그때 무릎을 탁 치고서 이장님이 그 다음날 나무 간판에다가 매직으로 딱 써가지고서 새로운 간판을 달았답니다. 뭐라고요? 그전에는 모운동 폭포 가는 길 그랬는데 그 앞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였대요. 황금폭포 가는 길. 재밌죠? 네. 전국에서 유일한 황금폭포 가는 길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한 번 더 쳐다보고 관심을 갖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입니다. 예. 그 아이디어 별거 아니죠? 지역에 대한 애정입니다. 누군가 얘기한 것을 먼저 듣고 실행에 옮기는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운동 마을은 아주 독특한 관광 인프라라 그러나요? 관광 기반이 별로 없어도 뭐죠? 아주 독특한 풍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반화됐지만 이렇게 허공에 대고서 배경으로 찍는 포토존이 이미 이 마을은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 예. 흔히 말해서 강목 이렇게 연결해서 축구 골대처럼 만들었는데 여기 앉아 찍는 순간 한때 10,000명이 거주했던 탄광촌의 모습을 오롯하게 담는 사진, 포토존이 되겠습니다. 해발 700m. 자, 그러고서는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철새가 날아오는 마을입니다. 맨날 날아왔다 갔어요. 이맘때면 날아왔다가 한 구정 지나고 3월도 되면 다 다시 추운 나라로 갑니다. 두루미죠. 우리가 흔히 학이라고 하는 거.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그렇게 했던 두루미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관광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루미를 조형물을 만들고 또 뭐죠? 벽화를 그리고 하면서 두루미를 테마로 한 그런 관광 마을을 만듭니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두루미와 사진을 찍고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올해 유난히 홍수가 잦았죠. 비도 많이 오고 뭐 60일 가까이 장마가 되는, 저도 이 나이 되도록 처음 느꼈습니다. 장마가 60일 오는 거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이 마을이 올해 물에 잠긴
그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철원의 이길리라는 마을인데 물에 잠겨서 지금 이주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입니다. 하여튼 그 전에 두루미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뭐죠? 두루미 생태 자원을 관광으로 만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완도에도 생태 자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생물, 동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의 서귀포 쪽에 가면요 동물 보는 관광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렇죠. 돌고래 보는 거죠. 돌고래. 고래 보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자, 고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찾아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의 그 법한포구인가요? 법한포구 그쪽에서 보면은 돌고래가 이렇게 등대기를 보이면서 유영하는 수영하는 그런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돌고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다 그럽니다. 예. 과거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뭐죠? 여기가 제주도에서 돌고래를 볼 수 있는 곳. 자, 이제 그런 걸 찾으셔야 돼. 그걸 찾아서 뭐죠? 조직화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 됩니다. 뜻을 같이 한다. 예. 자, 그런데 요거 사례는 또 하나 볼까요? 이 마을은 재미난 게 한때 기발한 아이디어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논에다가 풀장을 만들어갖고 대박을 쳤어요. 논에다 풀장을 만든 게 뭐냐? 흔히 논물을 가둬가지고 수영장을 만든 거예요. 그까짓 게 무슨 수영장이야? 흙탕물이지. 그랬는데 뭐죠? 그게 건강에 좋다 이런 이유로 대박을 쳤습니다.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보령 머드 축제가 피부병 사건이 좀 되면서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게 몸에 좋은 건 맞겠는데 지금처럼 또 뭐렇습니까? 코로나라든지 이런 뭐 전염, 피부병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요? 사람들이 민감해갖고 발길을 끄는 거죠. 그리고 가라앉아 있었는데 주민들이 뭐죠? 직불제, 농업 직불제 경관 보조 사업을 통해서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야, 뭘 볼거리가 있으면 오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심어 보니까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마을 주민들이 알고서 뭐를 심었냐? 유채는 포기하고 코스모스 옆에다가 요거를 심었습니다. 요거 뭔가? 뭐 같으세요? 청보리? 아닙니다. 크죠? 요것은 여름 모습이고요. 가을이 되니까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핑크 뮬리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데서 많이 심고 해서 뭐 조금은 재미가 없어졌지만 2년 전에 핑크 뮬리는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곳이 한 몇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대박을 쳤습니다. 대박. 제가 입장료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끝내 안 받더니 한 달 좀 넘게 38일 동안 45,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제가 1,000원씩만 받으라 그랬거든요. 1,000원씩 받았으면 입장료 수입만 4,500만 원인데 어찌됐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좀 색다른 관광 자원을 주민들이 움직여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습니다. 제가 대박을 쳤다니까 좀 안 믿기시죠? 그냥 좀 왔나 보다. 45,000명 니들이 쟀어 어떻게 알아?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이 오는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정확히 2018년 10월 3일 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축제를 대충 다 보고서 모니터링을 하고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마을이 마비가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뒤에 주차장은 만차가 됐고요.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오후 4시 반 상황입니다. 이럴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자, 지역 주민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행정에서 저걸 심기 위해서 지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묘목 일부 지원한 건 있습니다만은 거의 전적으로 주민의 손으로 했습니다. 자, 혼자서 못합니다. 조직이 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가능한 것이 바로 지역 공동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하고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방법을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 그것이 바로 지역 관광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뭘? 공동체, 같이 뜻을 갖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뜻을 갖는 조직, 완도 관광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뭐 정식 명칭은 따로 하겠지만은 이게 그 결과입니다. 45,000명. 제가 농담 삼아서 그랬습니다. 45,000명이 온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 진짜 정확해. 거의 정확해. 왜요? 그랬더니
그날 닭꼬치를 파는 장사꾼이 계셨는데요. 하루 닭꼬치 개수를 세면은 대충 나온다고 농담 반 진담 그러시더라. 오신 분들은 다 닭꼬치를 거의 사 먹었는데 꼬챙이를 가져가는 사람 없으니까 뭐죠? 꼬챙이 개수만 대충 세도 뭐죠? 하루 몇천 명, 천 몇 병 맞는지 몇 병 맞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전혀 근거 없는 소리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게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사람 자원입니다. 관광은 결론 사람이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마을 소개를 드리면서 관광을 어떻게 사람이 발전시키는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관광을 사람이 하는 것이냐 아니냐, 행정이 하는 것이냐, 시스템이 하는 것이냐라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사람이 한다라고 믿는 점에서 꼭 가보시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순박해요. 아, 이런 마을이 아직도 있구나, 이런 주민들이 있구나 라고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건 꾸며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배어나오는 겁니다. 관광 종사자분들이 뭐죠? 식당에서, 숙박지에서 진정 어린 서비스, 진정 어린 안내와 마음으로 다가가면요, 완도 관광 됩니다. 근데 뭐죠? 꾸며서 어서 오세요 뒤돌아서 갖고는 아우 저 정말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인사를 대충 해건 또는 뭐죠? 설령 조금 접대가 정확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성이라는 거죠. 자, 이 마을 가면 진정성을 느껴요. 자, 보세요. 이게 민박이 시설이에요. 딱 보시기에 민박 시설이 뭐 좋아 보입니까? 시멘트 이렇게 발라가지고서 우리 민박이랬는데 민박이 좋아봤자 민박이죠. 하지만 뭐죠? 자고 나신 분들은 뭐예요? 자고 나온 분들은 다 만족하셔. 어디서 만족하느냐? 요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거 남도 백반이라고 파는 가게가 아니라 이장님이 아침에 민박하신 분들에게 차려주는 식사를 찍은 거예요. 제가 이걸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아침입니다. 아침 이것도 아침 저녁도 아니에요. 아침을 다 먹은 다음에 손님들이 그래요. 이장님 일로 와보시라고 충고를 합니다. 6,000원짜리 식사를 이렇게 차리면 뭐가 남습니까? 아주 따끔한 충고를 하죠. 이장님이 딱 그럽니다. 아유,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우리는 밥에서는 하나도 안 남기고 재료값만 해서 6,000원 차리고 산에서 나물 뜯어온 걸로 하면은 이거 차릴 수 있습니다. 어색하지만 웃었습니다. 뚱 사람들이 정신이 드는 거예요. 뭐예요? 이익을, 관광을 이익을 남기라고 충고를 했는데 그분이 뭐예요? 밥에서는 이익을 남기려고 아니고 뭐예요? 배부르게 대접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이런 물건들을 사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은 농산물 판매를 굉장히 잘하는 마을로, 마음이 움직이니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가져간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돈 경제적 효과 관광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뭘 향해 가느냐? 뜻을 향해 가고, 그것이 서로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찍는 단체 사진이 아니고요. 정말 이 사업이, 이 일이 뭐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쁘게 찍는 사진이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을을 가보시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고요. 1년 연간 전국의 체험 마을들을 다 돈 다음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수십 군데를 돈 다음에 거리, 경비 다 빼고 다시 가고 싶다면 어느 마을을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교통도 불편하고 먼 데 있는 이 마을이 1위로 꼽혔습니다. 저는 그래서 관광은 바로 이것이 진정성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을 공동체로 만들어낸다면 완도관광 뭡니까? 주차장 좀 불편하고 식사 좀 맛없어도 뭡니까? 사람들 오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를 위한 뭐죠? 목표와 가치. 우리 완도 관광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와 가치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잘해봅시다. 잘하자고. 뭘요? 뭘 잘하신다고? 분명한 목표와 가치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뭐죠?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품 개발과 거기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치만 좋고 보람이 있는 일만 하면 없습니다. 보람만 있으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수익과 가치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조금 성격이 급하죠. 바로 넣으면 나와야 돼.
세상 일이 자판기가 어디 있습니까? 꾸준히 뭘 해서 결과가 나오지 늦자마자 나오는 거는 자판기밖에 없는데 세상에 자판기 같은 일은 자판기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느린 속도로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불을 뗀 다음에 아랫목부터 서서히 데펴져서 뭐죠? 방안이 데펴지는 겁니다. 불 넣자마자 데펴지는 거는 뭐죠? 전기 판넬밖에 없습니다. 전기 판넬은 5분이면 뜨거워져요. 자, 그래서 재미난 게 우리나라 그 사람들 성격 급한 거 보면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전 주유소 가면 느끼는 건데 주유소에 카드로 결제하고 나면 그 영수증 막 나오잖아요. 그때 그 녹음돼 있는 여성분이 뭐라 그래요?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주유소를 이용해 주셔서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런 얘기 하나요? 전국 제가 다 다니며 기름 넣어봤는데 영수증 딱 나올 때 한 소리 전국 공통입니다. 뭐예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성급한 급한 민족입니다. 자, 지역 공동체 마음을 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킨 거는 고단하고 지난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움직이시면서 완도강 향해 달려가는 게 공동체 힘이고 서로 어깨거리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죠? 야, 니는 많이 하고 내가 많이 하고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죠? 서로가 여건에 따라서 자기 품을 낸다는 그런 공동체 의식입니다. 야, 왜 쟤는 안 나와 이번에? 나만 나오고 쟤는 왜 자꾸 빠지는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하면 조직이 깨지는 거죠. 오늘 사정에서 못 나오면 그 사람은 못 나오는 대로 나온 사람대로 그거에 따라 평가를 하고 수익과 혜택을 고르게 합의된 대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완도관광의 공동체는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듣고 이 교육을 듣는 순간 이미 시작하신 거고요. 이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걸 향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가시기만을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역관광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놨죠? 관광은 지역을 살리는 길. 우리 완도 주민이 해낼 수 있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이번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